텍스트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다빈치 리졸브가 17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터 창에서 보이는 이런 인터페이스들 이런 것들이 약간 바뀌었는데 텍스트 플러스의 조작 방식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은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메뉴를 보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글자를 변형할지에 대해서 먼저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즈는 매 글자마다 형태를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즈를 선택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글자를 변형하면 이렇게 글자마다 형태 변형이 적용됩니다. 글자 단위 말고 두 가지의 기준이 더 있습니다. 단어별로 형태를 바꾸겠다, 그리고 줄별로 형태를 바꾸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글자 단위로 설정을 하고 우리가 형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페이싱은 간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간의 간격을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자간이 조절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래쪽 메뉴에서는 피봇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봇은 우리가 물체를 움직일 때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컴퍼스를 예로 들면 컴퍼스의 한 발이 중심에 꽂혀 있고 나머지 한 발은 중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쭉 둘러지잖아요. 이때 중심축이 되는 이 발이 바로 피봇입니다. 피봇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을 때 자기 가장 밑에서 중심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보면 이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 바닥 쪽, 이 글자의 바닥 쪽을 따라서 이렇게 또 회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중심축을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우리가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Y축을 이렇게 조금 들어 올려 볼게요. 한 0.1 정도? 그리고 나서 X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면 이렇게 중심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납니다. 로테이션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마지막 체크박스입니다. Adapt with to angle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옵션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글자가 회전을 할 때 이렇게 글자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90도까지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이 글자들은 완전히 겹쳐지게 돼서 식별이 불가능하게 돼요. 이때 옵션을 켜주면 이 글자는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킨다고 해도 글자가 다 식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아래쪽의 옵션, 간격 조절 옵션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어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어는 기울기 또는 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글자를 돌리는 것도 기울어졌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어 또는 전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쪽에 로테이션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나서 이 전단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전단에 힘을 가하면 이렇게 글자가 약간 뒤틀리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 전단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각형의 기둥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횡압력을 넣으면 가장 위쪽은 가장 많이 밀려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반만 밀려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붙어있는 부분은 밀려나지 않겠죠.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 전단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횡압력을 넣으면 이렇게 뒤틀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종압력을 넣으면 이 위아래로 뒤틀리게 되겠죠. 마지막 메뉴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크기는 가로만 조절하거나 또는 위아래만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각 메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기준을 다르게 해도 작동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전을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은 다 똑같고요. 다만 지금은 단어별로 끊어서 효과를 넣기 때문에 이 글자를 몇 가지 더 적어볼게요. 단어를 한 3번 정도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회전을 시키면 회전은 이제 단어별로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줄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렇게 라인을 선택하면 이 한 줄 한 줄마다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라인별로 이렇게 효과가 따로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정직한 글자들 말고 약간 이 회전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일단 글자를 좀 적어볼게요. 썸네일 같은 제목 이렇게 적어볼까요? 제목 썸네일 같은 제목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자막 보시면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90도고 너무 이렇게 정직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목에 약간 변형을 주고 독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Y축으로 약간 기울어주는 이런 제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약간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한 다음에 크기를 좀 키우고 이렇게 왼쪽으로 좀 이동하고
대충 이런 식의 느낌의 자막인데 단순히 글자가 회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전단을 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면 조금 더 재밌게 제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다면 우리가 컬러 탭으로 들어가서 그랩 스틸을 이용해서 이렇게 썸네일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썸네일 뽑아내는 방법은 여기 위쪽에 카드를 하나 만들어 둘게요. 영상을 만들어 둔 게 마침 있어가지고 그거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존이었습니다.